마지막 주제인 그 한국 수제도장. 사실 저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수제도장, 상업정각, 세기마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별거 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각이라는 것과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상업성 이런 게 접목이 돼서 나가는 그런 전각의 하나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장훈식 선생님께서는 매우 일찍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개척해 오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셨고, 또 지금 어떤 이런 분야가 어떤 식으로 활동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반항아적인 기질이 많아가지고 네. 그냥 평범한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전통 공부도 물론 학교에서 하긴 했지만 그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전통은 전통이고 그동안 너무 사골 우려먹듯이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 전통은 그런 좀 식상함이 있었던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SNS에 제 이름을 21세기 서예 실학자다 감히 네, 실학자. 네. 예. 네, 서예계의 정약용이다. 네.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전통을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네, 다 좋고. 근데 전통적인 부분은 그 전통을 뭐 그 고증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혹은 뭐 이렇게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차원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하고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예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너무 청나라 시대에서 댐을 쌓고 그 아래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현실은 현실적인 그런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술이든 뭐든지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듯이 이런 예술도 현실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자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동안 한글이라는 것 우리 문자가 이제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한글을 많이 써왔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한글을 썼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한글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보다는 그 표현 능력이 한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답다, 뛰어나다,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로지 요즘 한자로 정각을 해야만이 예술성이 높다. 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한글로 해도 얼마든지 예술성을 높일 수 있고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고 현실에 맞는 그런 다양한 접목을 통해서도 예술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술과 실용의 차이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전통 속에 실용이 있는 거고 실용으로부터 예술이 출발된 거니까 그거를 이분법으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현대와 전통을 같이 믹서해서, 요즘에 융복합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각에서도 무슨 한글 전각, 한문 전각 이렇게 딱 구분하지 말고 내가 한문 전각을 하더라도 한글도 할 수 있고 도장에다가 회화를 응용할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를 약간 비하하는 그런 문화가 약간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할까?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돈 좀 벌려고 저런 걸 하나. 저는 물론 저도 무항산이면서 유항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면도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사대부라고 하면 이게 글씨 문화가 엘리트 문화잖아요. 사대부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 대대손손
땅 물려받아가지고 농사 머슴 부리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먹 사서 쓰고 이러는 거 그냥 여기로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글씨 쓸 수 있었나요? 없었죠. 네, 그런 문화였고 지금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런 시서화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여기로 그 사람들은 학문이 주죠. 시, 학문 이런 것들이 주고 서화, 전각 이런 것들은 여기로 했던 것들이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살면서 그것이 예술로 되면서 우리가 과연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그 문화적인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 옛날 선비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했던 거예요. 네. 뭐 정신세계 뭐 문자향 서건기다 뭐 해보면 책 읽으면서 뭐 편안하게 했던 거고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서예 전공을 해서 이 어려운 각박한 시대에 이렇게 맨바닥에 던져진 사람들인데 과연 그런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전업 작가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밝혀보고 싶다. 그런, 약간의 뭐 그런 게 있었죠. 이 시대 전각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고, 그게 상업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치열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것도 문제점들을 극복해내시고 이렇게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시면서 또 부딪혔던 문제점이나 또 다른 쪽에서의 시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서예와 그 캘리그라피와 같은 유사한 그 형태거든요, 이게. 그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근무해봤지만 그때 당시 학교에서도 그 캘리그라피라는 게 이제 한참 2000년도쯤 전후 해가지고 굉장히 붐이 일었어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원광대 출신 김종건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해서 일단 점을 찍어 초석을 놓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 쪽하고 접목이 되면서 굉장한 폭발력이 있었던 거예요, 캘리그라피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통을 하는 서예 하시는 분들이 캘리 한다 그러면 무조건 주원글씨를 달아버렸어. 쟤는 뭐랄까 사이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은 좀 많이 그런 의식들이 괜찮아졌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캘리그라피도 일종의 자리를 잡게 되고 전통서예와 어떤 상대되는 개념의 실용서예 혹은 뭐 현대서예 뭐 이런 말이다 믹서가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저희 가게에 이 도장을 새기러 오시는 분들이 서예용 낙관을 새겨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캘리에 찍을 도장 새겨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캘리그라피가 지금 아카데미 쪽에서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돼 있어요 현재. 문화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캘리그라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서예를 한다 그러면 약간 고루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캘리그라피를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언어사대주의. 되게 언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집에서 건물 있냐 빌딩 있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넘어가듯이 근데 저는 왜 대중하거든요. 저 서예는 너무 멀어요. 여기서 가려면은. 근데 아무나 못 잡거든요. 아유 서예, 나 못해 이러는데 캘리그라피는 조금 만만해 보이거든요. 아무나 무시스라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필목 얘기했잖아요. 저도 필목에서 한 7, 8년 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캘리그라피 배운다고 해요. 배우는데 만만해 보이거든요. 만만해 보이다가 한 3년 정도 배우면요. 이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혀. 왜냐면 중봉을 해야 되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야 서예를 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필목에서 전통문화를 만들어요.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예상대로 이게 맞구나. 처음에 발을 들어놓기 좀 쉽게 하면 사람들이 그 중에서 뭐 안별성 그만두고 계속 할 사람들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서예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서예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켈리 그런 그 접점이 있었을 때, 켈리하고 전통서예하고 이런 그런 접점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캘리그라피가 지금 이렇게 뭐 좀 싸구려 문화처럼 이렇게 뭐 번져가고는 있지만 결국은 서예로 되돌아온다. 병아리가 다가를 낳지만 그 형태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본질은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고전서예다. 거기서 엑기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들이 서예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그런 캘리그라피 아카데미에서 말씀하셨듯이 고전서의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 전각도 그거랑 똑같은 흐름인 거예요. 전각도 저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뭐 저렇게 격 없이 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각도 이 캘리그라피라는 거, 그 캘리그라피가 그 인쇄체를 대신한 어떤 자연스러운 글씨체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처음에 캘리그라피가 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냥 뭐 전통적인 상품 이런 데 그냥 쓰는 그냥 대충 그런 글씨였단 말이죠. 근데 이 전각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확산이 되고 하다 보면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뭐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인데 디자이너들이 전통서예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글씨의 그 깊은 획이나 선질 이런 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서예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게 어설픈 글씨들이 디자인 쪽에서 많이 응용이 되다 보니까 이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가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글씨도 괜찮은 건가 보다. 이런 로고에도 사용되고 이런 거 보니까 저기 멋있는 글씨야.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전공한 사람들이 그것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서예를 한다고 해서 그 컴퓨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디자이너들이 하는 그런 그 디자인적인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어느 정도는 서예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문방 오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사실 컴퓨터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스는 별거 아니면서 컴퓨터 갖다가 뭐 여기저기 뭐 이미지 따다가 이렇게 해갖고 글씨를 뭐 요상하게 꾸미기도 해서 어떤 그게 괜찮아 보여 또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원천 소스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 간단한 정말 쉽게 말하면 낫질이라고 봐야지, 그죠? 추수를 하려면 낫질을 배워야 돼, 그죠? 우리는 공부만 했지 낫질을 안 배웠어.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낫질만 배웠고 공부를 안 한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낫질만 해가지고 그게 몇 가지 소스만 갖다가 거기서 얹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무지무지한 공부를 하고 무지한 엄청난 공부를 했지만 단순한 낫질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몰라. 낫질을 안 배웠기 때문에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서예계가 발전되려면.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예술의 그 사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명이. 나는 서양학과 나왔으니까 서양화만 그려. 넌 동양학과 너는 필목만 가지고 해. 색채만 가지고. 넌 서예과 나왔으니까 붓만 가지고 써. 그리고 전각교대 전각만 해. 지금 예전에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서예를 통해서 그걸 말하자면 예술로 이렇게 탈바꿈 하려는 시도를 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도곡 김태정 선생이 이제 캔버스에 그 원시 도상들을 또 긁고 뭐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고 또 지금 김양동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미술이 과연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호흡할 수 있느냐.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도상들, 요소들 이것이 과연 그 작가의 개성을 발현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저 사람 원래 서예가인데 뭐 그림을 그리네. 뭐 서예하는 사람이 그림 그린 건 작품이 아니야라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마다 담이 있어요. 담. 저 사람 재야 작가야. 저 사람은 서예가야. 라는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안에서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자기 자리 획득, 그 다음에 그 작품이 세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조형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어떤 예술적 독창성에 대한 공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관이라는 작가와 그분은 이제 캔버스에 작업을 하는데 수목 작업도 하셨지만 또 이육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탕 공부가 달라요. 남관은 말하자면 이제 그 유화를 전공한 분이고 그 다음에 고암 이육로는 기본적으로 해강 김규진 선생한테 서화를 배운 분이에요. 근데 두 분의 종착점은 뭐였냐면 형태의 파괴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문자 추상, 인간 훈상 이런 것들이 형태의 파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암 이육로를 뭐 동양화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술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술성을 획득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버리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암 이육로 선생의 예를 들면 그분은 먹고 자고 뭐 생리적인 거 해결하는 이외에는 모든 것이 예술 도구예요. 꼭 캔버스가 있고 또 뭐 종이가 있고 필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밥을 먹다가 비빔밥이 있으면 비빔밥을 으깨가지고 거기다가 있는 뭐 저기 페인트를 갖다 칠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나무가 있고 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버무려 놓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문자에서 온 거예요. 문자에서. 그게 소전도 아니고 전국시대 문자도 아니고 결국은 그걸 버무려낸 거죠. 그리고 그 화면에다가 그러니까 해체할 수 없는 아주 구축적인 틀을 갖춰놓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의 그 뭐 채도나 명도 또는 배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가는 또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단색화라는 것이 실제로 그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완 그 일본의 모노화부터 출발하잖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모노크롬 회화하고도 통하고 그 안에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선적인 몇 마디로다가 자기 예술 재계를 포장해요. 사실 그 이제 서예는 수련하는 과정의 것은 예술이기가 어려워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면 그 자기의 미학이 구축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예술 담론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얘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얘기를 할 때 한국 정각 얘기할 때 요 얘기를 좀 빠뜨린 것 같은데 한국 정각의 전통 정각의 어떤 새로운 진로 가능성 그리고 전통을 어떻게 흡수하고 어떻게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느냐 뭐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기법, 양식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종도 선생님 혹시 생각 계신 게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저 정각하면 돌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돌에 하는 거 크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술적으로 이제 나름 아무래도 작다 보면은 뭐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체학도 아까 그 베이스에 말씀하셨지만 뭐 체학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예술은 이 행위 어떤 표현 예술이잖아요. 시각 예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되지느냐,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이즈의 한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거 도장이 정각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그로 치면은 뭐 조금 세치 이내 요정도가 제일 생각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떤 실용적인 문제고 어떤 그 정각이라는 것이 예술적으로 이제 한 분야로서 크게 이제 나가려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뭐 요즘 많이 하는 도자기에도 독해가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무슨 저 합판 같은 데 아니 저 무슨 종이 어떤 보드지 같은 그런 데다가 그냥 칼로 이렇게 세게 놓을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재료를 이제 그 돌이라는 이런 것에서 넘어갔고 그 무한한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저걸 찾아가는 것도 작가의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고전적으로나 맨날 그 안에만 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을 일단 어느 정도 고전 정도 익혔으면 그걸 갖고 계속 자기화 계속 보존에 그래서 평생 가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막혔을 때 자기가 저 고향처럼 그냥 한번 다시 가갖고 다시 좀 쉬었다 오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 뭐 있었으면 안 되고 그냥 평생 가면서 이제 그것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약간 재료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것을 갖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고재식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형상을 파괴하는 거. 뭐 구체적인 어떤 정각이라는 그 어떤 그것에서 형상을 파괴하고 자꾸 압축시켜 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권정생 동화를 지금 아이들과 읽고 그 동화책 속에 나오는 가치들을 한글로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고 그 동화책에서 좋은 가치들을 찾아서 그걸 한글 정각에 새겨서 찍어보게 하는 활동지를 만들고 이런 식의 방향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각이 대중성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남은 얘기는 밤새도 얘기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